지난 시간에는 포천 은행 강도를 현직 군인이 K2 소총을 가지고 마구 총을 쏘아대면서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금을 강취한 사건 수사 과정을 내가 설명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그 이듬해인 2003년도 8월 달에 우리 임 반장이 아시다시피 파주 교환호 농협? 거기에 복면강도가 둘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권총을 쏘아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강취한 사건이 언론 보도와 속보가 되면서 우리가 긴급히 그 파주 농협으로 이제 출장을 떠났죠. 예. 이제 수사 착수가 되는데 당시 복면을 한 강도 2명이 보통 은행은 4시에서 4시 반 정도면 하루 일과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에 복면강도 2명이 들어와서 알 수 없는 권총을 보이죠. 그러니까 길지 않으니까 이걸 공포탄을 쏘면서 직원들과 객장에 있는 손님들을 위협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돈을 거액을 강취해 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때 사용한 권총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 경찰청에 있는 총기 전문 담당 요원도 불러서 총기 종류에 사용된 총기 종류에 대해서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현장에 탄피가 없었던 걸로 봐서 이거 리볼반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우리는 군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들과 합동을 해서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그 지역 모든 군부대에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신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권총이 현재 소재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과 아울러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에 사건 발생 한 5일쯤 지나서 아마 우리 임 반장이 중요한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와서 이 사건 해결에 신발이가 됐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당시에 사건 발생은 파주 교화면 면 소재지에 있는 이제 교화 농협 이제 지점입니다. 경험 지점인데 사건 발생 시간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4시 19분께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 마감 시간이 다 농협 마감 시간이 다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 시경쯤에 이제 그 농협 앞에 EF 소나타 소형차 EF 소나타 차가 농협 앞에 주차되어 있고 이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이제 농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총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주범이죠. 이씨라고 이제 45, 그 당시 45살 먹은 이씨라는 사람인데 총을 빼들고 들어가서 전부 다 이제 꼼짝 마 금고 문 열어 하고 이제 고함을 냈다 지르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총을 창문하고 있어 이제 전쟁에다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문이 깨지고 총소리가 2번 나니까 이제 그 지점장 이제 그 농협장이 이러다가 사람 다치는 것보다는 금고문을 빨리 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금고문을 엽니다. 이제. 금고문을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방을 던져주면서 빨리 돈을 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담았는데 현금으로 1억 8천만 원. 예, 수표가 아까 제가 그래서 1억 2,800만 원을 이제 가방에 담아주니까 이 범인들이 그걸 들고 이제 뒤후문으로 나와서 주차한 곳에 차를 탈고 고향 일산 쪽으로 이제 도주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을 접하고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우선 현장 상태를 보고 어떤 그 범인들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일단은 권총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총을 우리나라에 권총이 흔한 시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 군인에 대한 이제 총기 실태 조사를 다 했죠. 다 했는데
현재 그때 당시에 총기가 없어진 총기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총기를 외국에서 사가지고 왔든지 아니면 불법 무기로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단은 소형으로 저희들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파주 교화 쪽에 도박이 좀 심했습니다. 도박이 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사회의 때 도박을 했던 사람 중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이 돈을 강탈해서 빚도 갚고 어떤 그런 도박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도박 전과자 내지는 현재 도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상대로 이제 탐문을 하고 추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임 반장 측에서 그 도박 전과자들이라든가 강도 전과자 이들에 대해서 집중 수사, 그 팀에서는 이제 수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 우리 임 반장이 중요한 그 단서를 이제 가져갔었죠. 그 도박꾼 중에 하나, 네. 전과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선 차량 소유자를 이제 수사를 했는데 마침 그 며칠 전에 고향 일산에서 그 EF 소나타를 23살 먹은 남자인데 군인 이제 그 제대할 무렵에 그 차를 소유했는데 성명 불상자 2명으로부터 이제 구타를 당하고 그 차를 이제 빼앗겼습니다. 그래, 맞아요. 강탈에 있는 뺏은 차로 차가 이제 EF 소나타였는데 그 차 이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수사해 보니까 인상착의가 뭐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이다, 인상착의가 어떻다 그런 정확한 내용도 안 나오고 하여튼 뭐 젊은 사람 2명이 와서 자기를 그냥 구타하고 차를 뺏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발견된 장소, 나중에 차량이 발견됐는데 차량 발견된 장소 주변에서 이제 그 차량 빼앗긴 피해자의 핸드폰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해서 이제 그 핸드폰이 그 법인들이 사용을 했는지 또 통화에서는 어디서 통화를 했을까 하고 추적을 했는데 그 법인들이 그 핸드폰 가지고는 이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수초 총기 발사가 되고 이제 은행 직원, 농협 직원이 비상대를 누르고 해서 했는데 바로 그 교화 농협에서 한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화 파출소가 있습니다. 근데 파출소 직원이 출동하는 시간이 한 4~5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하니까 이 범인들은 거의 차를 타고 이제 도주를 했죠. 2분 차이로 예. 경찰관이 내 기억으로는 도착하기 한 2분 전에 범인들은 도착한 걸로. 그래서 이제 농협 직원들 상대로 이제 그 범인들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차량을 뺏어간 그 범인들과 이 농협에서 강도했던 이 범인들 인상착의가 우선 신장이 비슷하고 또 남자 2명이고 하는 그런 점이 이제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 검정색 옷을 입었는데 이제 신발은 단화를 신었어요. 운동화를 신지 않고 단화를 신었는데 운동을 해서 체격이 좋은 그런 체격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의 체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전과자, 강도 전과자나 아니면 폭력배들이나 이런 것 같으면 우선 체격이 좀 좋다고 인식이 되는데 이제 그런 유형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도박꾼들이 도박 빚에 이제 시달려 가지고 또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범위를 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파주 일산 쪽에 이제 쉽게 말해서 도박꾼들이죠. 그렇겠지. 도박꾼들 또 강도 전과, 동일 전과 또 폭력배들 총 이제 그 대상자를 망라해서 이제 최근 이 범행일로부터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매일 사람을 봤는데 요 며칠 전부터 사람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동일 전과자 상대로 또 아르바이트 수사도 하고 그렇게 수사 기본이지. 예,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박 전과자 중에 최근에 이제 그 택시 범이 이제 주범 이진한 사람이 택시 운전했던 사람입니다. 택시 운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며칠 동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다른 개인적인 일로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 얹어놓고 이 사람 소재를 이제 파악을 했죠.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해도 내일 모아서 도박하고 운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운전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사람 소재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제1 용의선상에 얹어놓고 기억이 나요. 예. 그 도박꾼 겸 택시 기사가 예. 자기 택시도 제펴놓고 예. 그 도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그렇게 했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총기를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총기 그 종류가 뭔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제 459경은 탄피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빠져나 튀어나가는 쪽인데 이 총은 이 전장에 쏘는 실탄 탄두만 나가 있는 거지 탄피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은 이 탄피는 그 총구 안에 들어 있고 탄두만 나가는 거로 봐서는 38 리볼버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38 리볼버로 일단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경기, 뭐 강원 지역에서 싹 다 총기 수사를 다 했는데 총기 하여튼 뭐 인근 타 시도까지 총기가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범인이 이제 그 핸드폰 수사하고 이제 우리가 소재를 파악해 보니까 주범 이 씨는 부산에 가서 모텔에 가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이제 핸드폰 그 동안에요. 핸드폰 사용했는 추적을 해서 제가 아주 부산에 가서 주범 이 씨를 근거를 했습니다. 반장님 그러면 38구경이었잖아요. 네. 그게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건가요? 딱 38구경? 일반인들은 권총 자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이제 군인들이 쓰는 건가요? 군인이나 경찰이 쓰는 건데 예. 지금 내가 기억하지만은 그 당시에 389경 리볼버의 범행에 사용한 것이 리볼버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경찰 내부에 굉장히 시선을 두었어요. 그 언론도 그렇고 우리 임 반장의 그 용의자를 발굴해 가면서 그 필리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했다 했지 않나요? 예. 그 계속 그래서 없어요. 이제 부산에 이제 또 부산까지 도주해서 이제 모텔에 숨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그 모텔에서 근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공범 이 씨는 파주 문산에서 근거를 했습니다. 그때 단순 강도 혐의가 아니라 도박 혐의로 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박으로 해서 최근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부산에 가 있는 숨어 있는 그 범인 이 씨를 검거하고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추궁을 하니까 바로 실토를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해서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제 도박판에서 알게 된 이 씨인데 이제 그 사람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이 씨하고 통화를 시켜가지고 소재를 확인해 보니까 파주 문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산에 가서 이제 범인을 오케이. 그 문산에서 접근 그 범인은 내가 일산지서에 일산 경찰서에서 제 지하실에 직접 신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는 거고 그 권총을 어떻게 해서 이걸 그 확보를 하게 됐는지 그걸 좀. 권총을 이제 소지했던 권총을 압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주범 이 씨가 그 덕양구 주교동 마산국 공원에 없어요. 마산공원 그 산책로에 있는 그렇죠. 거기를 가서 이제 땅에 묻은 거예요. 묻어가지고 이제 범인 이 씨를 이제 동행해서 가서 이제 권총을 이제 찾아 확보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실탄 21발, 권총 일정을 그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주범 이 씨가 이제 권총을 가지고 농협의 은행에 가서 이제 그 돈을 방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 쪽에 있는 이제 그 한국인 상대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총기 일정과 실탄 5발을 구하려면 한 15만 원 정도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범인한테 이제 총기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느냐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 필리핀 마닐라에서 권총 일정하고 리볼버 총기 일정하고 실탄 29발 하고 해서 23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필리핀 현지인한테 한국까지 배로 운반을 시키고
운반을 해오면 부산에서 만나서 인계를 받겠다, 인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필리핀 현지인한테 이제 그렇게 총을 건네주고 이 씨는 이제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옵니다. 인천공항으로 와서 인천공항에서 부산에 있는 항구로 이제 그 약속했던 장소를 이제 이 씨가 가는 거죠. 그 항구에서 이제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권총을 이제 수건에 쌓아 있는 상태로 권총을 인수받고 그것에 돈 1,000불을 운반비로 1,000불을 이제 건네줍니다. 건네주는데 그 총기를 일단 항만에서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소지하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 부둣가에서 아마 그 담장 너머로 총기를 던졌다고 그래요. 던졌는데 그 총을 던지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정상이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항만을 들어와 가지고 총이 던진 장소에 가서 총을 들고 찾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부산 감천항인데 감천항. 근데 이제 그 총기를 던져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서 그 총기를 찾아가지고 그 총기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 권총 공이라고 있었어요. 공이. 실탄 그 뒤에 공이를 쳐야 이제 발사가 되는데 필리핀에서 구입한 그 권총이 너무 노화가 돼가지고 실탄 실린더도 이게 실탄을 넣으면 끄떡끄떡한 그렇죠. 큰 상태로 이제 실린더가 늘어져 있고 늘어져 있으니까 공이가 정확하게 권총 실탄 그 내관을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은 만약에 은행 강도를 들어갔다가 그게 발사가 안 되면 현재 잡힐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총을 버리고 재차 다시 필리핀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필리핀에 가서 실탄하고 권총에 넣는 이제 그 실탄하고 실린더하고 사이즈를 해서 이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공이가 제대로 맞지 이제 그 뒤에 권총 실탄을 제대로 때리는지 이거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더 좀 견고한 좀 신형 좀 오래된 게 아니고 완벽한 총이라고 생각해서 그 총을 다시 23만 주고 사서 그 총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현지인한테 시켜서 이제 또 가지고 들어옵니다. 맞아. 예.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서 역시 그 총도 수건에 이제 타월에 싸가지고 1,000불을 주고 총하고 1,000불하고 이제 교환을 해서 그 총을 다시 이제 감천항 담장 너머로 집어 던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지고 들어온 총이 범인의 사용인 맞아. 총. 기억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 권총도 다행히 증거품으로 압수가 됐고. 예, 다 압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들은 뭐 이 사람들이 강도 전과 이런 것은 없고 도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택시 운전수들이 뭐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택시 운전수들이 이 도박을 해가지고 개인 택시도 날리고 또 뭐 여러 이제 뭐 가정을 다 파탄시켜하는 그런 도박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강도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건들도 도박꾼들한테서 이제 자기들이 대화하는 중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형사를 하다 보니까 폭력배들도 만나서 술 한 잔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도박꾼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건 하나의 뭐 그 사람들하고 술을 같이 먹는다는 자체보다도 그 사람들 상대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정보가 입수가 되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 경찰관이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같이 만나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때 현금을 얼마나 압수했었죠 당시? 현금은 230만 원 정도밖에 압수를 못했어요. 그 많은 액수를 다 갖다가 써버렸지. 자, 이상으로 우리 임 반장과 함께 파주 교화농업에서 있었던 권총망도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